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뭐 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한동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다가 그 이후에 이 단일화 협상이 결렬이 되고 그런 와중에서 거의 이제 박빙으로 좁혀졌어요. 특히 최근에 지난 24일부터인가요? 그 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씩 지급이 되면서부터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들의 지지가 윤석열이가 훨씬 높았는데 그게 사실상 뒤집힌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옛날부터 소금을 먹으면 물을 쓰게 되어 있다. 그래서 돈 뿌리면 안 된다. 고무신 뭐 나눠주면 안 된다. 하더라도 다 배포하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우리 국민들이 뭐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좁혀졌는데 지금 오늘부터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이준석 대표도 전에 예측을 하던데 3월 초에 가면은 지지율이 바뀔 거다. 300만 원 약발도 떨어졌으니까. 그래서 오늘 나온 갤럽이라든가 서울신문이 조사한 거, 그리고 리얼미터가 더 팩트에서 이렇게 한 조사 내용을 보면은 박빙에서 꽤 이 차이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위기가 곧 이게 기회입니다. 예. 이 말은 그 단일화 옛날에 그 노무현 있죠. 예. 노무현이 그게 그 대통령 된 것도 정몽준이하고 이게 결렬됐기 때문에 됐다. 예. 이런 사람이 많아요.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청에서 이게 위기니까 이게 뭉친 거죠. 예. 그렇죠. 정몽준이가 그 전날 밤에 찾아갔는데 돌아가라고 한 게 그 김원국입니다. 그렇죠. 저 김원국하고 최근에 식사도 하고 다음 주 또 만나기로 했어요. 아, 그랬어요? 김원국이가 이게 가라 그래서 노무현 보고.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창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겼네. 이러다가 이게 졌고, 네. 이게 노무현이 됐잖아요. 저는 어제 부터 이게 단일화가 결렬되면요. 오히려 이게 우리 보수 국민들이 뭉칩니다. 그렇다니까요. 오히려 이게 뭉쳐가지고 예. 차이가 저는 더 날 걸로 봐요. 예. 지금 이게 보십시오. 갤럽하고 이게 리얼미터가 있잖아요. 예. 제일 많이 노는 예. 이게 차이가 그 전보다 더 나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이게 리얼미터 있죠. 예. 리얼미터는 이게 윤석열 46.1입니다. 예. 46.1. 예. 이재명이가 41이에요. 이 말은 이게 5.1입니다. 예. 5.1. 뭐 이걸 이게 좌파들은 야 오차범위 아니냐 하지만 계속 이게 5% 차이 나는 거는 이게 5% 차이 난다는 거예요. 예. 5.1% 차이 나잖아. 리얼미터. 갤럽도 마찬가지예요. 갤럽도 이게 이재명이 37.2잖아. 예. 37. 예. 근데 윤석열 42.3. 5.1%. 이것도 이게 5.1 아닙니까? 예. 두 개가 다 5.1 차이 나잖아요. 그럼 이게 평균 5.1이에요. 그 이전의 걸 잠깐 소개를 하면은 그 뉴스안이 엠브레인하고 한 것은 25일 2.2% 났습니다. 그 이전에 23, 4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하고 조사한 것은 1.6% 났어요. 그리고 KBS가 24, 26일 한국 리서치에 한 것은 39.8 동률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CBS가 서던포스트하고 지난주 말에 한 것은 0.4%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번 주 이제 지난 일요일 넘어서부터는 5%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. 아, 그럼요. 예.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문재인 이길 때 있죠. 예. 그때도 이게 3, 4% 정도씩 이기거든요. 예. 그때도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3, 4%씩 앞서 나간 거예요. 뭐 이게 이재명이는 그때 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문재인가 계속 떠들고 운동을 했잖아. 예. 근데 지금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5.1 둘 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. 예. 이게 평균이고 저는 차이가 난다 봅니다. 지금 이게 좌파 언론들이 뭐 역대 최고 박빙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이게 평균을 봐야 돼요. 평균을 보면 이게 4, 5% 정도는 저는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특히 전에도 한번 우리 서 변호사님이 소개를 했는데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의 한규석 교수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토탈 580개라네요. 예.
그것을 지난번에도 그것을 평균을 내봤는데 이번에 27일 날 머니투데이 더 300하고 예, 평균을 내보니까 윤석열 42.4 예. 그리고 이재명 39.4로 3% 예.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겁니다. 사실 3%만 앞서면 이기는 거예요. 그럼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조금 저는 이런 거 하는 것을 느낀 게 아까 그 갤럽 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이 다자구도에서는 5.1%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그러니까 윤석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 어떻게 나오느냐 그 동일한 갤럽 조사입니다. 윤석열 44.8대 이재명 40.4로 4.4%입니다. 단일화하면 더 줄어들어요. 네. 또 하나 아까 얘기한 뉴스안이 엠브리엔하고 이 조사한 내용 보면은 사자 대결에서는 2.2% 윤석열이 앞섰는데 단일화를 하면은 양자 대결 아닙니까? 윤석열 45.5, 이재명 44.6으로 0.9%로 줄어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찬반이 뭐 비슷비슷합니다만 물론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층에서 반대를 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단일화의 효과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죠. 다만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일화를 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겼구나. 그 어떤 심리적인 그런 플러스 효과가 많이 있고 그게 더 혹시 선거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야, 단일화했으니까 이기겠네. 그래갖고 또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또 여론조사 그 전문가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도 단일화 이제 효과가 제가 단일화를 그래 부르짖는 게요. 예. 꼭 이 단일화한 데서 두 명의 지지율 합산으로 플러스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아니죠. 정치는 그 산수가 아니잖아요. 예. 안철수가 그 이재명 쪽에 표도 많이 뺏어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 단일화한 데서 한 절반 정도만 와도 상당히 온 거거든요. 예. 다만 이제 왜 단일화를 주장하느냐 하면 안정적으로 하고 확실하게 하고 이게 정권 교체 후에도 또 이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해놔야만 예, 그렇죠. 좌파에게 그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고요. 저는 이제 그 단일화를 하나 아니면 이게 끝까지 다자구도로 가나 어차피 이게 윤석열 후보 저는 이긴다 봐요.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제가 유시민 있죠. 예. 무슨 야, 500원 유시민이가- 얘기를 했대요. 이 유시민이가 뭐 완전히 요즘 맛이 갔더라고요. 옛날에는 이게 팩트는 크게 안 틀리잖아요. 예. 유시민이가 뭐라 했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이는 이게 고시를 2번 만에 붙어가 머리가 좋고 윤석열이는 고시 구수했는데 1000명 뽑을 때 구수해가지고 고시됐댔잖아요. 이게 명백한 거짓말 허위입니다. 그래요? 1000명 뽑을 때가 아니에요. 제가 시험 붙을 때가 96년인데 예. 그때 500명 뽑았어요. 제 전에까지 95년도까지는 300명 뽑을 때입니다. 아, 이 말은 윤석열 후보가 23기잖아. 예. 저보다 5년 선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다 사법고시 300명 시절입니다. 근데 이걸 1000명 뽑을 때라고 완전히 거짓말했잖아요. 예.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. 유시미가. 근데 유시민이가 어제 이재명을 능가하죠. 구라에 있어서는 이재명 능가하죠. 어제 그 KBS 넣어가지고 자기는 이게 그 이재명이가 약간 이길 것 같다 하면서 돈을 거는데 500원을 걸었더라고. 그래서 그 패널이 야 이게 500원 너무 작으니까 좀 더 걸면 안 되냐 했더니 자기도 이게 이재명이가 유리한데 이길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걸 수는 없다. 자기도 이게 이재명이가 확실하게 이긴다 장담 못하니까 500원밖에 못 걸겠다 그러더라고. 유시민이 간땡이가 얼굴을 보세요. 500원짜리 아닙니까? 저는 이게 윤석열 이긴다에 제가 집사람 모르는 비자금이 한 5천만 원 되거든요. 네. 제가 이게 5천만 원 저를 겁니다. 윤석열 이긴다에 유심히하고 걸면 유심히 내기 제하고 저는 5천 겁니다. 같이 5천 걸자고 한번 예, 전화해봐요. 내가 유심히한데 공개 제안을 해봐요. 5천만 원씩 걸고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. 예. 그 좋네. 근데 500원 건다잖아 자기는 500원. 유심히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더 웃기는 게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유리한 이유가 뭐요? 이랬더니 두 개 이야기 하더라고. 예. 하나는 이제 뭐 20, 30대 여자들이 탄압한다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
이쪽 이대남은 더 다나보고 있잖아요.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지지층들이 더 절박하대. 이재명을 지지하는 더 층이 절박하니까 투표당이 더 논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저는 사기라 봅니다. 지금 이게 정권 교체를 하자. 문재인을 심판하자. 이 정권 교체를 갈구하는 이게 윤석열 지지층이 훨씬 더 절박한 거예요. 그렇죠. 이재명 지지자 중에 절반은 문재인 대깨문들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들이죠. 예. 이 사람들이 뭐가 절박합니까? 뭐 이재명 지지자 중에 손가락 혁명군처럼 절박한 몇 명도 일부 있죠. 근데 대다수 이낙연 지지하던 사람들이나 대깨문들은 마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뭐 국민의힘은 못 찍으니까 이재명 찍겠지. 이런 사람이 많아요. 절박한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? 예. 저쪽에 BH 계신 분부터 아이고 정권 바뀌면 내가 깜빵이 가겠다.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절박하지. 아니 뭐 이낙연 지지층이라든가 뭐 통상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뭐가 절박합니까? 그러니까요. 이재명이가 뭐 이게 뭐 손가락이 뭐 어떻고 이게 팔꿈치가 어쩌고 저쩌고 또 이게 떠드는데 뭐 용접공 뭐 쇼하잖아요. 예. 근데 제가 보기 문재인 잘못 찍었다고 내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, 주위에. 내가 괜히 문재인 찍었다고 내 손가락을 잘라야 되겠다.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. 지금 그렇죠. 이게 정권 교체 욕구가 훨씬 절박한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한테 공개 제안하는 거예요. 딱 우리 그냥 500원은 좀 너무하잖아요. 네. 하다못해 500만이라도 걸고 내게 하자. 내가 여기 이재명 이기면 깔끔하게 내가 유시민한테 줄 테니 너도 여기 걸고 내게 한번 하자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KBS까지 나가서 궤변을 늘어놓고 저는 천명 시절에 뭐 윤석열 붙었다는 게 있죠. 예. 이거는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니까 사과 안 하면 이게 고발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절박한 것은 유시민이가 절박한 겁니다. 지금 그렇죠. 한동훈 검사장한테도 지금 꼼짝없이 걸려 있잖아요.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구라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기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. 자기가 절박하면은 다 다른 사람도 절박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. 인간의 그 심성이라는 게. 그래서 절박한 건데 절박한 것에 비해서는 500원 거는 것 보면 간덩이가 너무 작구나 하는 생각도 아니, 자기가 그랬잖아. 이재명이 이긴다는 확신을 못해가 더 많이 못 걸겠다고. 그건 솔직하게 그건 솔직하네요. 고백한 건데요. 제가 이게 유시민 재판을 딱 면밀하게 보잖아요. 야, 이게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. 역시 이게 한동훈이는 제가 보기 수사대 가고 머리 하나는 천재입니다. 천재인 것 같아요. 뭐 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워낙에 잔인하죠. 제가 이게 이명박 대통령 변호할 때 제가 한동훈이가 차장이었거든요. 이명박 대통령 뇌물하면서 한동훈 그 밑에 부장이 제 친구라서 이게 그 우리은행 28성 뇌물 수사를 하는데 그 양복 받은 걸 기소했더라고요. 그러니까. 제가 이게 그 양복을 좀 빼주라. 이랬더니 한동훈이가 양복까지 뇌물로 딱 연놨더라고요. MB. 예. 한동훈이가 잔인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머리는 비상한 거예요. 뭐냐면 이게 유시미가요. 물타기로 옛날에 그 손혜원이라고 있잖아. 예. 김정숙이 그 친구 있잖아. 손혜원. 예. 실세잖아. 예. 손혜원이 거기 그 노무현 재단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게 특강료 조금 받은 게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손혜원 사건을 하면서 노무현 재단에 특강료 받은 것 때문에 검찰에서 그 노무현 계좌를 본 게 있긴 있어요. 네. 근데 그건 이미 다 공개돼 가지고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이미 알려진 거거든요. 요걸 이게 그 유시미가 교묘하게 노무현 재단 계좌를 몰래 검찰이 뒤집어 봤기 때문에 뭐 내 것도 봤을 것이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했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그걸 한동훈이가 정인 놓아가지고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. 그래서 저는 절대 이게 유시미가 빠지 못 나간다. 한동훈한테는 이게 못 빠져나가요. 네. 정진웅 부장검사도 많이 당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유시미가 절박하게 맞죠. 아마 이게 그 이재명이가 되면 어떻게 뭐 눈치 봐가지고 어물쩡 그냥 벌금형으로 끝날지 몰라도 예.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. 그러면 이게 한동훈이가 중앙지검장 할지 뭐 할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게 유시민을 뼈도 못 추리고 저는 이게 실형이나 집행유예 최소한 간다.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간절할 수밖에 없네요. 그런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 경향이 이번
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쯤에서 조금 지난주 말보다는 훨씬 더 윤석열 후보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.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3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4, 5일부터 사전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이전에 여론조사 내용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. 곧 이제 여론조사도 공표금지 기간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3월 초 마지막 여론조사 때는 거의 5%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않겠나. 예. 그러면서 이제 깜깜이로 들어가는 거예요. 깜깜이로. 예,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3월 9일까지 이어질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